안녕하십니까. 현대종합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최근 종합지수가요, 약세에서 벗어나 반동 국면에 접어들면서요, 빠른 상승으로 주가 회복이 기대가 되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금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18포인트 하락한 3128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나흘 만에 하락 반전이죠. 자,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강보합인 2포인트 상승한 1020포인트로 마감이 됐죠. 자, 코스피 지수도요, 출발은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요, 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연 0.5%에서요, 0.75%로 0.25%포인트를 인상했다라는 발표가 나면서 하락 반전됐죠. 자, 보면요, 한국은행에서 지금 지난해 5월 달에 그죠? 최저 금리인 0.5%로 낮춘 뒤에요. 한 14개월 동안에 유지를 하다가 15개월 만에 인상을 전격적으로 했어요. 자, 이뿐이 아니고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를 했어요. 비록 이제 조건은 달기를 했지만은, 자, 올해 남은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 금통위가요, 10월 12일하고 11월 25일, 지금 두 차례 남았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10월 달보다는 11월 25일 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코스닥 지수는 상승을 했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지만은 낙폭이 심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27일이죠. 잭슨홀 미팅에서 비대면으로 열리는데, 자, 이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를 발표하지 않을 거라는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관측이 나왔죠. 거기 내용 보면은 전문가들은 이번 이 잭슨홀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테이퍼링 시작을 알리는 가능성이 없다라, 그렇죠? 그러한 전망을 내놨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에서 국내의 금리 인상은 단기적인 영향으로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대를 유지를 했죠. 또 내년 성장률도 3%죠. 전망을 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이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S&P 500 지수 상장 기업 중에서 지난 금요일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90%가량이 그죠? 이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다 그랬죠. 자, 이 90%는 94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자,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우리의 경기 성장률도 지금 상승 유지가 되고 있다. 즉, 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할 텐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실시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구체화된다 해도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지만은 빠르게 회복이 된다.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이 과거 사례, 그러니까 2013년도에 그렇죠? 미국의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때 우리 주가의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로 그쳤다라고 보시면서 너무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일부 현금화 정도만 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수혜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을 보험주하고 금융, 은행주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현대해상이 0.5% 상승에 그쳤고 DB손해보험은 1.6% 상승, 하나금융지주는 오히려 약보합인 0.1% 하락 마감이었죠. 자,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금리 인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다라는 것이 이 수혜주로 우리가 봐왔던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크지 않은 점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보험주를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단기 관점으로 들어갔다면 저는 뭐 내일 정도라도 좀 빠져나오는 것이 좋지 않나. 하지만 조금 중기적인 모습을 보면 상당히 모습이 좋죠. 지금 하나금융지주 오늘 약보합 100원 하락을 마감이 됐지만요. 최근 이 금리 인상 기대 또 지수 반등으로 인해서 지난 월초죠. 월 중순경에 빠졌던 부분은 다 빠르게 회복해서 그만큼 힘이 있고 또 금리도 인상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탄력은 약하지만은 그렇죠. 뭐 우상향은 지속될 수 있어서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끌고 가도 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죠. 탄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좀 빠져나오는 것이 좋지 않나. DB 손해보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금일 뭐 1.7%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는 탄력이 약하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호재성 재료가 나왔으면 당연히 주가가 거기에 걸맞는 상승이 나와줘야지 되는데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빠지면 또 약세를 나타날 수 있다 그랬어요. 반대로 악재가 나왔으면 거기에 걸맞는 주가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하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전돼서 상승 전환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금리 인상, 충분하게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이 보험주라든지 은행주, 좀 빠져나오시고 뭐 중기적인 관점은 계속적으로 살아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부로 따라서요. 주가가 하락했는데 안 빠졌다. 특히 또 미국의 잭슨홀 미팅에서 태평에 대한 구체화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근에 우상향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지수가 우상향 될 때 과연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어떻게 찾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요.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종목 리스크가 아니라 이 시장 리스크로 하락할 때, 그래서 하락한 다음에 시장이 안정이 되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낙폭 과대주가 먼저 오르지만은 항상 늦게 빠지고 덜 빠지고 그리고 지수가 안정될 때 빠르게 회복 중인 종목이 시장을 주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측에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은 지난 8월 5일 날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8월 20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고점 대비 7.1%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 기간 동안에 고점 대비해서 8.8% 하락이죠. 그러면 종목군들로 보면 한 10%에서 20%씩 큰 폭의 약세를 보인 것이 당연하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5일서부터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늦게, 그러니까 8월 둘째 주라고 했죠. 그렇죠? 8월 둘째 주에 첫째 주는 안 빠졌고요. 소폭 올랐고요. 둘째 주에는 주가가 종목별로 오히려 안 빠지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가 이 8월 셋째 주에 그죠? 셋째 주에 뒤늦게 빠진 종목, 그래서 늦게 빠진 종목 두 번째 주가 아니라 셋째 주에 빠지면서 또 지수가 7.1%, 8.8% 빠졌는데 10% 미만으로 적게 개별 종목이 빠지고 또 이번 주에 종합지수가 반등을 주는데 이것보다 빠르게 낙폭에 비해서 빠르게 반등을 주는 종목, 이러한 종목군들이 그죠? 시장을 주도를 하고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런 부분. 여기에 이제 뭐 수급이라든지 재료가 물론 뒷받침이 돼주는 종목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사례로 들었을 때요. 자, 대덕전자는 이 방송에서 많이 강조를 지난달서부터 해드렸어요. 그렇죠? 일단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 그리고 공장 증설했다.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이고 이 회사가 작년에 인적 분할을 했는데 계속 17,000원대만 가면 맞고 대밀리고 있다. 하지만 요번에는 실적 뒷받침으로 돌파 가능하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한두 달 정도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요 두 종목 그리고 하나하고 한번 두 종목을 한번 보면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지수보다 강한 상승이 나왔는지를 그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대덕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는 8월 5일서부터 하락을 했는데 얘는 8월 5일날 그리고 8월 6일 8월 7일날 그쵸?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뒤늦게 두 번째 주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시장에 안정되면서 빠르게 돌파.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을 하면서 늦게 빠지고 시장보다 그리고 덜 빠지고 그리고 이번 주에 반등될 때 더 빠르게 회복하는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에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하나 더 마찬가지죠. 자, 8월 5일 날 그죠? 오히려 8월 5, 6, 7, 8 그죠? 그 두 번째 주에 상승하고 세 번째 주에 뒤늦게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빠진 종목, 그죠? 그리고 회복이 이번 주 월화수목 강한 상승 흐름. 그러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지금 못 올라갔죠. 지금 뭐 대덕전자나 하나처럼 많이 올라간 종목은 지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러면 덜 오른 종목 지금 뒤늦게 빠지고 또 적게 빠지고 회복을 해주는 종목군들. 하지만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닌 것들. 그러한 종목군들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제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오리온, 그렇죠? 그리고 대한항공, 효성, 그리고 LIG, 넥스원.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여행주죠. 롯데 관광개발. 얘네들은 빠른 회복이죠. 코스맥스. 제가요, 올해 크게 매매로 재미를 못 봤거나, 그죠? 아니면 좀 손실을 보신 분들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그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봤던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종목군들, 그죠?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거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9월 말에서 10월 초순에 위드 코로나, 그죠? 얘기하죠.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풀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검토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종목군들이 수혜인데 지금 현재는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아마 추석 때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올라갈 때 따라가지 않고 밀리면 사고. 지금 현재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그러면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의 한 30%만 사놓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되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요, 그렇죠? 나머지 물량 들어가면은 아마 이러한 종목군들은 빠른 나한테 수익을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갖다 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고. 자, 한번 종목군들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어제서부터 말씀드렸던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이 이제 화면에 보이듯이 이게 셀트리온 주가인데요. 자, 이 종목군도 셀트리온도 언제부터 빠진 겁니까? 8월 12일서부터. 아까 종합지수는 8월 5일서부터 약세 모습을 보였지만 얘는 뒤늦게 빠졌어요. 그렇죠? 왜? 첫째 주는 이제 처음 빠지니까 빠지다 올라오겠지. 세력들이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그렇게 느꼈는데 지수가 첫째 주, 세 번째 주, 그러니까 2주 연속 빠지다 보니까 이제 손을 살짝 놓는 거죠. 그러면서 뒤늦게 빠지죠. 그러면서 월요일날 시장이 상승으로 반전이 되니까는 6.7%나 강한 상승의 모습이 나왔다. 어제 오늘 지난주에 고점 부근에서 이틀 조정, 그렇죠? 우리가 회원들한테 문자 보낼 때 어제 짧은 조정이 예상이 되니까 오히려 밀릴 때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그렇죠? 저는 이 조정은 이것은 짧게 치고 오늘 거래량이 60만 주인데요. 자, 이 종목 치고 가기 위해서는 내일은 거래량이 한 100만 주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 가장 고점인 29만원 돌파도 기대가 된대서 거래량 보고 만약에 밀리면 저는 계속적으로 지난 저점 27만원 선은 깨지 않는다 보고 그죠? 이것은 좀 밀리면 뭐 계속적으로 더 들어가도 된다 해서 일단 누가 주가 관리를 잘 해주고 수급적으로 또 그렇죠? 이 기간 위주하고 또 외국인도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가격적인
보면요. 이 충분하게 빠졌고 또 기간도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승 반전하는 모습죠.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셀트리온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오리온이에요. 자 최근에 이제 중국 법인이라든지 러시아 법인에서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한다 그러죠. 자 이 종목군도 예, 주가가 이 하락폭이 12만 원대, 남들 빠질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8월 5일서부터 2주 빠질 동안에 얘는 12만 원대에서 11만 5천 원, 한 5%도 안 빠졌어요. 종합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8%씩 막 빠지는데 같은 기간 빠졌지만은 덜 빠졌다. 그리고 주가가 이번에 지수가 반등을 줄 때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죠. 그리고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살짝 돌파하고 쉬어가는 모습.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힘이 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기관들 외국인 매수세. 그러니까 준비된 것은 짧으면 하루 이틀, 길어야 2, 3일 조정했어요. 자 오늘까지는 이틀 조정. 내일 정도 수준에서 아마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좀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 뭐 12만 2,500원에서 뭐 3,000원 정도만 된다 그러면 한번 관심이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오리온. 그리고 효성은 우리가 아마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좀 안정적이다. 충분하게 조정받고 이 지지대에서 강한 좀 지지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군도 시장 대비해서 좀 덜 빠졌다라고 보시고 한번 관심 필요하고 수급도 양호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한항공, 항공주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항공주는 아직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강화 단계가 지속이 되고 이것이 다음 달인 추석 때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조금 상승할 때죠. 뭐 2, 3일 뜰 때가 아니라 한 3, 4일 정도 하락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뭐 여행, 관광, 그리고 화장품주들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끌고 간다 생각하시고 한번 하면은 좀 재미난 승부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LIG 넥슨원, 자 남들 빠질 때 안 빠져서 주가 관리 상당히 잘하고 있죠. 거래가 오늘 20만 주로서 최근에서도 계속적인 감소죠. 상당히 좋은 모습.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우리가 오늘 약보합 0.4% 하락 마감했는데요. 뭐 요 실싸게 사면은 뭐 요 부분 최근에 저점수, 그러니까 이 장대 윗꼬리를 달아주고 음봉이 나온 요때인데 요 위에는 고점이 49,900원인가 5만원 잡고 밑에 저점은 45,550원인가 45,000원을 바닥권으로 보고죠. 그래서 이 중간 가격에 하단이 내려오면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롯데관광개발하고 한번 볼까요? 뭐 아까 대한항공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좀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고요.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렸어요. 근데 따라가지 마시고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2, 3일 밀린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조금 비중을 좀 늘려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반도체 내에서 지난 8월 5일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주가들이 크게 하락을 견인했던 부분이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내에서도 크게 하락한 종목군과 그리고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인 종목도죠. 뭐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유진테크, 유니센,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인데, 자 그제 삼성전자가 240조 투자, 그 중에 반도체 쪽에 한 뭐 150조에서 200조 정도 투자한다 그러죠.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좀 덜 빠졌던 종목. 한솔케미칼은 지금 뭐 역사 고점 수준이니까 좀 가격적인 리스크가 있으니까는 조금 제외를 하고요. 뭐 유진테크라든지 유진테크도 SK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큰데 내년서부터는 삼성 거도 크게 증가를 해서 뭐 추월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유진테크 그리고 유니셈 둘 다 전공정 장비죠. 그리고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그러니까는 덜 빠지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지만 늦게 빠지고 덜 빠지고 수급이 양호하고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안정을 되찾으면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멀리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차 전지는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우리가 2차 전지는 8개 종목을 보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벌써 좀 많이 올라가서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덜 오른 종목, 그리고 재료를 보유한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덜 오른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그냥 기술적 분석상으로 코인테크, 이제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한번 코인테크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드려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들어간다. 근데 모습은 그렇죠? 바닥권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그렇죠? 아마 오늘까지 음봉이 3위가 남았기 때문에 내일은 치고 가는 모습이 나야 돼요. 그래서 내일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3%고 5% 뛰고 내일 거래량이 한 30만 주, 한 20만 주에서 30만 주 사이에 되면 한번 들어가서 짧게 치는 쪽으로 한번 이 코인테크, 그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하락하는데 늦게 안 빠지려고 노력한 종목은 누가 주가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다 마찬가지예요. 주가를 띄울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100원 싸게 사고 싶고 100원 비싸게 팔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예, 주가가 좀 지저분해요. 일반인들끼리 노는 종목. 근데 누가 주가 관리를 할 때, 특히 이거는 8월 중순 때 종합세가 크게 변동성이 클 때는, 그렇죠? 주가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좀 빠르게 회복을 시켜줬다는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어제 저점 수준인 23,700원 정도 수준, 그렇죠? 23,500원에서 700원을 저점으로 보고 그것을 지지 삼아서 거래가 실리면은 한번 단기적인 철저하게 하루 이틀 짧은 조정. 만약에 나는 손절을 잘 못 친다 하시는 분들은 대출 있으면 단기 매매는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코인테크 아마 이 종목 말고도 아마 조금 시장보다 좀 뒤늦게 빠진 종목군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는 종목군 중에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에 밀릴 때 늦게 빠지고 그리고 덜 빠지고 또 최근에 이번 주에 반등 줄 때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종목군들. 자, 이것이 금리 인상으로 또 미국의 테이퍼링이 영향이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좀 마무리되는 다음 주서부터는 좀 본격화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회원가입 문의 있죠? 한번 그 모습 볼까요? 자, 이것은 우리 현대투자의 유료회원 안내였죠. 3개월에 150만원, 1년에 400만원인데, 자, 먼저 한 3개월 정도 먼저 하시고, 최근에 이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혼자 하기 상당히 어려운 장세입니다. 추격 매수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은 낭패 보기가 십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 또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는 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도 올라가지만은 이 변동성 올랐다 빠졌다 할 때는 엇박자가 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죠. 현대투자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